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꺾인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총 145%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등했던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다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온스당 3,100달러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달 들어 반대 매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상호 관세 유예 조치로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400선에서 유지되는 모습인데요.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하락했네요. 네, 개장 직후 코스피는 1.8% 내리면서 출발을 했다가 현재 2,410선에서 10선까지 올라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4% 하락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680선에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외국인은 3,600억 원을 매도하며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섰고 기관은 200억 원을 파는 가운데 개인이 3,2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370억 원을 소각한 이마트는 2%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관련 언급에 대해 HT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HT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4원 내린 1,454원에 출발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급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죠. 네, 미 백악관이 중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25%에서 145%라고 올려서 발표하자 뉴욕 증시는 장중 5%에서 7%까지 폭락했다가 마감 무렵 낙폭을 그나마 좀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5%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3.46%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시장 불안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테슬라는 7% 이상, 엔비디아는 6% 가까이 밀리는 등 대형 기술주 M7은 모두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일본 제철의 인수 계획을 반대한 US 스틸은 9% 이상 떨어졌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이렇듯 미중 무역 갈등이 재부각되면서 상호 관세 유예로 반등했던 국제 유가도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일단 국제 유가는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60.07달러로 전장보다 3.66% 하락했고요. 6월 인도분 브렌트 선물 종가는 배럴당 63.33달러로 전장보다 3.28%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적용하는 최종 합계 관세율을 종전에 알려진 125%에서 더 높은 145%로 높여 확인했고요.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돼 경기 침체 우려를 되살린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에 따라 미 에너지정보청은 올해와 내년 미국과 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반면 금값은 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준 국제금값은 온스당 3,231.70달러로 전장 대비 1.71%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을 받았고요. 또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 이상 하락하면서 금의 상대적 매력을 높였습니다. 금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인데요. 관세 공포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이 금을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국의 반응이 관건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중한다면서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였고 관세 협상이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이제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25%가 아니라 이보다 20%포인트 더 높은 145%로 확인됐습니다. 미 CNBC와 CNN 등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의 합계가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대폭 올렸지만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이미 20%를 부과했던 것을 더하면 합계 관세율이 145%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앞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부인입니다. 먼저 정부 진단부터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는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지난 1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추가됐는데요. 2월 산업활동지표는 설이 있었던 1월 대비 조업 일수가 늘어나면서 모두 증가했지만 통상 리스크로 기업의 수출 생산이 위축될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상호 관세 조치는 유예가 됐다지만 철강과 자동차 관세는 이미 부과가 되고 있는데 수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4월 1일부터 10일 수출은 18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2%, 자동차는 12% 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는데요. 지난 2일부터 승용차와 철강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만큼 점차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다변화 프로그램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상반기 중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관세로 인해 최근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금을 못 맞춰 주식을 강제로 매도한 반대 매매 금액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 예스24, 계룡건설 등 30개 종목에 대해서 증거금리를 높이거나 신용대출을 막았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0개 종목의 증거금리를 100%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5개 종목의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증권사에서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부과 방침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 탓입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또 최근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 규모도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틀 전인 그제 기준 단대 매매 금액은 166억 2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8월 9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추가 담보금을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이 거래일 뒤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강제 처분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7일 국내 증시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에 국내 증시가 급락한 탓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5% 넘게 급락하자 담보 부족 계좌는 하루 사이 급증했는데요. 주요 10개 증권사 중 9개 증권사의 이날 기준 담보 부족 계좌 수는 54,503개로 한 거래일 만에 400% 넘게 늘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단지인 반포 1, 2, 4주구, 반포 DH 클래스의 일반 분양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권, 특히 강남 권역 내 최대 분양 물량인 데 따라 올해 분양 물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계속 지연돼 왔던 반포 1, 2, 4주구의 일반 분양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네요. 네,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단지인 반포 1, 2, 4주구, 반포 DH 클래스의 일반 분양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확정됐습니다. 반포 1, 2, 4주구 조합 관계자는 재분양을 마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내년이 돼야 일반 분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분양을 실시했다가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을 마친 바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5,007세대로 정해졌고 이 가운데 1,805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확정되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착공을 시작해 현재는 공정률이 18에서 1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준공 예정일도 오는 2026년쯤으로 예상됐지만 오는 2027년 11월 말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초 올해 안에 분양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더 늦어지는 거죠? 네, 따라서 올해 서울 내 분양 물량도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2,000세대 가까운 분양 물량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수도권 공급 물량도 줄게 됩니다. 분양 물량이라는 것은 물론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찌 보면 공급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공급이라는 그런 효과, 안심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뒤로 미뤄지고 실질적인 입주 시기까지 늦어졌기 때문에 한편 조합원 분양가는 4,400에서 500만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일반 분양분에 대한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평당 7,000에서 8,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 주택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또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기존 주택 중 5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일단 최근까지 고가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이뤄졌나요?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어제까지 신고된 서울의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63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많은 수준입니다.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6건에서 8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시 한남동 한남더힐로 지난달 전용 면적 243제곱미터가 17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224제곱미터는 158억 원에 거래되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159제곱미터가 지난 2월 135억 원에 거래되면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7월 110억 원에 손받기만 직전 거래보다 25억 원 뛰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에서 이런 고가 아파트 거래가 두드러졌나요? 네,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집중됐습니다. 반포동 거래가 56건으로 34%를 차지했고 압구정동이 44건, 여의도동 12건, 대치동이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전용 208제곱미터가 지난 3일 85억 원에 매매됐는데 올해 1월 직전 거래보다 8억 원 뛰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전체 아파트 거래는 쪼그라들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지면서 이런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하면서 은행권도 핀셋 규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들이 있다고요? 네, 신한은행이 최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지난해 9월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허용했던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토호제 4구는 기존처럼 1주택자의 경우 매도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체 가계대출이 최근 2조 원 넘게 감소함에 따라 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30년인 최장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늘려 대출 부담을 줄여줍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대출 지원과 지방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대출 규제에 조금 더 집중한다는 얘기군요. 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의 경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수도권에 대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서울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지난달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의 유주택자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이루어지면서 강남권의 가계대출이 이달과 다음 달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달을 가계대출 관리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목표치 초기화로 대출 갈아타기 경쟁이 예상됐지만 은행들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환대출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조치도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올해도 낮은 금리로 갈아탄 분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탄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326억 원입니다. 은행들이 대출문을 닫았던 지난해 4분기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1분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2분기, 3분기와 비교해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분기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해 갈아탄 전세대출 금액은 3,2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를 밑돕니다. 지난해 2분기, 3분기 실적과 비교해봐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중도상환 수수료도 내리면서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대출 유입이 꺼려진 은행들이 갈아타기 금리 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 1일 기준 대출 금리의 중거가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7%로 지난해 7월 1일보다 0.5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4대 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 수준은 지난해 7월 1일보다 높아진 모습인데요. 은행들 자금 조달 비용은 떨어졌지만 가상금리를 조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인 겁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 유입 경쟁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며 지난해처럼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통한 신규 취급액 중 일부는 가계대출 총량 합산 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갈아타기를 통한 금리 인하 유도책이 당국의 대출 규제에 발목 잡힌 겁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5G 신규 가입자가 정체되면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의 요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사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알뜰폰 업체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가입자 유치에 한창입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이제 핸드폰이 정말 필수가 되면서 데이터 사용이 많이 늘었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요금제가 요즘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통 3사는 온라인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의 OT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KT는 요금 6만 1,000원에 티빙과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중 하나를, 지니와 밀리의 서재 중 하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SK텔레콤의 경우 6만 2,000원에 넷플릭스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LG U+는 데이터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용자 패턴에 맞춰 다음 달 8일부터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통합해 가입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앱 전용 선불형 요금제인 너겟과 후불형 온라인 요금제 다이렉트를 합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용자가 별도 약정 없이
후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너겟은 59,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통합 요금제 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뜰폰은 이통 3사와 달리 만원대 요금제로 승부수를 띄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도매 대가를 인하한 가운데 알뜰폰 업체는 만원대 5G 요금제를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만원대 초반부터 5G 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알뜰폰 업체는 적정 데이터를 지급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만원대 20GB 데이터 5G 요금제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우리은행도 오는 18일부터 우리원 모바일을 통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6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KB의 경우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은행이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조절하거나 냄비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용도의 산발이 커버,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산발이 커버를 사용하면 가스에 중독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한 건가요? 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산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들을 장착한 제 가스레인지 불을 켜니 4개 제품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특히 이 중 한 개 제품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 농도인 12,800ppm까지 도달했습니다. 산발이 커버가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의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주며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 가스가 발생한 겁니다. 다만 이번 실험이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한 채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선 직접적으로 피해가 생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네, 이미 재작년 12월과 지난해 9월 산발이 커버를 이용하다 가스 중독으로 추정돼 사망한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 판매 7개사에 산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나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를 강화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협회나 도시가스협회 등의 충분한 안내도 요구됐고요.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은 추가 부품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사용 시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제주항공이 4년 만에 1분기 여객 실적 1위를 내줬습니다. 사고 여파로 저비용 항공사 자체를 찾는 여객 수도 줄었는데요.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제주항공 실적에 사고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제주항공을 이용한 여객 수는 약 355만 명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458만 명보다 약 103만 명, 22.6%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른 LCC와 비교한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티웨이 항공과 진에어가 여객 실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항공은 3위로 밀렸는데요. 제주항공이 LCC 중 여객 실적으로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참사 여파로 풀이됩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사고 다음 날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 건수가 6만 8천 건에 달했고요. 지난 1월 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내와 국제선을 합해 모두 1,116편을 감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사고로 저비용 항공사 자체를 꺼리는 움직임도 확연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올해 1분기 국내 LCC 여객 이용자는 모두 1,623만 명입니다. 지난해 1분기 1,700만 명을 넘겼을 때보다 142만 명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 FSC 여객 수는 약 56만 명 늘어나 1,30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항공이 연초 대규모 감편에 나선 영향이 컸고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LCC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에서 잇따라 사고가 나면서 소비자들이 대형 항공사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공기질 좋지 못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전 지역 먼지 농도가 높고요. 시흥 1동과 대림 2, 3동을 중심으로 서울 중 가장 탁한 공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3도, 춘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북과 대전, 경북과 대구 등 일부 내륙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서쪽 곳곳으로 공기질이 한때 탁하겠는데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지만 WHO 기준으로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대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되면서 먼지가 완화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